7월 1일자로 부시장으로 부임받은 부정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항상 애써주시는 이천시 언론사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민선 8기 3주년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3주년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한 김정희 시장님의 정책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들어와주시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천시장 김경입니다. 새로운 이천 한국의 여름 미래라는 슬로건으로 순간에 달려온 이천시가 민선 8기 3주년을 맞았습니다. 취임 이후 쌀값, 콩락값, 교통교부세 단절, 상수도 유충 발전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우리 시민분들께서 함께 해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쌀값 폭락은 범시민 소비 촉진 운동을 추진해 그해 남은 쌀 1만 3천 톤을 모두 수진했고 보통교부세는 단 1년 만에 교부단체로 재지정되며 바로 그해 778억 원의 소중한 국도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지난해 많은 분들이 걱정했던 깔따구 요청은 이후 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 내용으로 이어져 올해 약 368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는 전화 위복이 되었고 이를 통해 수십 년 낡은 상수도 시설을 현대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천시는 자연보존법이라는 규제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간 기업체 수는 86개 증가하였고 경기도 고용률 1위를 수년째 지켜내며 1인당 지역 내 총 생산은 동북아시 평균의 약 2.7배, 재정 잔고는 2.1배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해결과 균형 발전을 위한 노력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24시간 민원기동팀은 언제나 시민들의 불편을 잊고 해결하고자 노력하였으며 그 결과 지난 3년간 3,800여 건을 접수하고 이 중 3,200여 건을 처리했습니다. 균형 발전을 위한 남부시장실도 중단 없이 운영하였고 총 113회를 운영하여 805건을 접수하고 63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이천시는 대통령 소속 농어촌 특위가 발표한 농어촌 삶의 질 평가 2년 연속 전국 1위에 이어 전국 자치시 기준 한국지역경영평가원 경영원이 발표한 지속가능한 도시 전국 4위, 전국지방자치단체장 공약 이행평가에서 8년 만에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1년도 현실에 안주하지 않겠습니다. 시민의 삶이 편안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하루하루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그간의 주요 성과와 향후 시정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가 넘치는 첨단 산업도시 건설입니다. 이천시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첨단 미래도시 추진단을 설치하고 반도체를 중심으로 AI, 드론, 방산 등 첨단 산업 발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용인시와 반도체 인재 양성과 반도체 주요 시설관 도로망 확충, 반도체 소부장 기업 유치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대월 2 일반 산업단지를 승인 고시하였습니다. 반도체 솔루션 센터와 반도체 인재 양성 센터를 신설하여 현장 중심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투자비가 200억 원 이상인 기업에 최대 30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떠나는 기업의 발길을 돌리고 신규 기업 유치를 위한 강력한 유인책을 마련했습니다. 첨단 무기를 시험 인증하는 방산 신뢰성 센터가 들어섰고 지역 군부대와 함께
드론 등 방위산업 인프라 확장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업 유치를 위한 투자 유치 TF팀 활성화와 맞춤형 기업 서비스를 통해 일자리가 넘치는 도시 이천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둘째, 모두가 행복한 복지도시를 만들고 있습니다. 먼저 그동안 많은 실패와 어려움이 있었던 이천 시립화장장 부지를 확정했습니다. 어려운 결정을 해주신 신청지역과 인근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스포츠 레저 시설과 쇼핑몰, 휴식 공간을 갖춘 종합문화 공간으로 아름답고 품격 있는 화장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3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소아 청소년과 야간 진료를 시작했고 0세부터 12세까지 365일 24시간 연중무휴 운영하는 24시간 아이를 봄 센터 아이다봄을 전국 최초로 개소했습니다. 육군 최초로 부대 다 함께 돌봄 센터 3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어린이를 위한 복합문화 공간인 드림센터 건립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이천시는 지난해 12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공식 인증을 받았으며 올해 6월에는 아동친화 환경조성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어르신 안전을 위해 경로당에 자동문과 안전바를 설치하였고 시니어 카페 2곳을 개관해 노인 일자리를 늘렸으며 오는 10월부터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연 최대 36만원의 교통비를 사후 환급하는 어르신 교통비 지원 사업을 새롭게 시작합니다. 찾아가는 두드림 건강 온버스와 온마음 한강 돌봄 사업은 병원을 찾아 나오신 힘든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믿음직한 동반자가 되었고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해 어르신 건강을 체크하고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업 대상자 발굴과 비대면 복지 서비스까지 종합 관리하는 스마트 경로당 사업 또한 본격 추진됩니다. 장애인 복지는 돌봄과 일자리 그리고 자립이라는 세 가지 사항을 중점으로 활동 구조와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고 행정보조 등 일자리를 늘렸으며 자립이 가능한 장애인을 발굴해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 가정을 위한 한국어 관련 언어 교육과 취업 교육을 강화하고 다문화 가족 서포터즈 운영 등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다양한 정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난 3월 준공된 남북권 건강생활지원센터와 함께 남북권 장애인복지관과 여성비전센터를 조속히 건립해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하고 소외받는 시민들이 없도록 더욱 세심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차별 없는 배움을 실현하는 교육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시민의 뜻을 하나로 모아 마침내 경기형 반도체 과학고를 유치했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우리 이천의 미래 먹거리이자 국가 기반 산업입니다. 과학고는 이천이 보유한 반도체와 첨단 산업 기반을 더욱 확고히 하는 든든한 뿌리가 될 것입니다. 이천시는 과학뿐만이 아니라 시 전반적인 교육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교육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초등학교 1학년 학습 준비물 지원 대상을 24개 학교로 확대하였고 무상급식과 신입생 교복비 지원, 진로 체험 박람회와 꿈빛 체험 등 미래교육 협력지구 사업을 진행하여 첨단 도시에 걸맞는 미래형 인재를 키우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까지 청소년 생활문화센터를 차질 없이 개발하는 한편 학부모의 부담을 낮추고 아이들의 웃음을 더하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넷째, 청년에게 기회가 가득한 도시 이천을 만들고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카페 청년 이름의 문을 열고 전문 직업 상담사가 취업과 창업, 면접부터 사후 관리까지 모두 케어하는 취업 면접 올케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 특별보좌관을 위촉하고 청년 인재 등록 제도를 활용해
아이디어가 많고 열정적인 우리 청년들의 생각을 시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청년 농업인에게 정착지원금을 지원하여 유능한 인재의 농업 진출을 돕고 청년 창업자 지원과 청년 노동자 근속 장려금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은 덜어들었습니다. 현재 공사 중인 이천시 청년 창업지원센터는 금년 하반기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재 4개 분야 59개 사업 161억을 투입해 교육과 취업의 이연이, 결혼과 생활여건 개선까지 최종적으로 지역 내 정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년이 지역 경제의 중심축이자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이천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섯째,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취임 이후 시민과 가까운 곳에 다양한 휴식 공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설봉공원은 대한민국 조경대상을 수상하며 숲과 광장을 품은 쉼터로 새롭게 태어났고, 분수대 오거리는 안전과 경관을 동시에 잡은 도시 속 명소가 되었습니다. 설봉산 황토길을 조성하고 온천공원 무장의 나눔길과 약 20km에 이르는 도심 순환원 둘레길을 조성해 걷기 좋은 도시 이천을 만들었습니다. 안흥지 야간 경관개선 사업을 완료하고 복하천 제3수변공원에는 전국 최고의 캠핑장을 조성하였습니다. 바로요 제4수변공원에는 어린이 물놀이장과 테마가든, 잔디광장 등이 조성되어 주말이면 많은 시민과 아이들이 함께 즐기는 이천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문화의 거리 1구간과 설봉호수 아래마을은 도시재생사업을 완료하였고, 남천공원과 봉설운동장 공용주차장을 준공에 이어 시내 지역과 부발 암위권 등 6곳에 공용주차장을 추가로 확충해 주차로 인한 불편을 획기적으로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성비전센터와 통합공원회관, 창전동과 창원의 복합문화센터 등 주요 거점 시설들이 차질 없이 건립되고 있으며,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한 총 8개 실내 체육시설과 체육공원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의 안전만큼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취임 후 야간 범죄를 줄이기 위해 가로등을 전면 교체하고 밝은 거리 조성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2027년까지 3,600여 개에 이르는 모든 CCTV를 AI 기술이 접목된 지능형 CCTV로 전면 교체해 어디서나 안전한 이천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매력적인 문화 관광도시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천 통신사는 유럽의 심장부인 벨기에와 프랑스에서 이천의 문화를 세계에 알렸고, 해월 애니메이션 축제와 이천 필축제는 새로운 문화 콘텐츠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실버 동요제와 전국 동요제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전국 최초로 어린이 동요센터를 건립하는 이천시는 이제 대한민국 창작 동요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버스킹 등 다양한 공연을 활성화하고 이천 도자 예술마을을 복합문화시설과 율면에 조성될 반려동물 테마파크는 이천의 새로운 문화 관광 자원으로 거듭나도록 소홀함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천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발굴하고 전문 예술인과 생활예술인을 적극 지원하여 관광자원 개발과 예술지능의 기반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일곱째, 미래 농업 육성으로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인도미터 2000쌀은 미국과 말레이시아에 성공적으로 수출되었으며, 쌀 소비 감소에 대응한 가공식품 개발은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미터 2000쌀은 흑에서 명칭 변경을 통한 인지도 확대와 축구 국가대표팀의 공식 공급쌀로 지정되며 이천의 브랜드 가치를 한층 높이고 있습니다. 공유형 전통식품 가공센터를 준공하고
임대 농기계 배송과 세척까지 책임지는 원스톱 서비스를 마련하여 고령 농업인과 여성 농업인, 기농민에 대한 지원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스마트팜 보험 등 미래형 첨단 농업을 선도하고 청년 후계 농업인 육성과 기농 기초인을 적극 유치하여 지속가능한 농업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디서나 편리한 교통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조기 도입한 수요응답형 떡버스는 지난해 누적 이용 객수 61만 명을 돌파하며 대중교통 편의를 크게 높였고, 지능형 교통체계는 길의 흐름을 읽고 시간을 줄이며 안전한 교통체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창원 대중교통복합시설을 완공하여 남북권 주민의 교통 불편을 크게 덜어드렸고, 광주, 이천, 창원을 운행하는 114번 차선버스도 개통하였습니다. 모전 도지간 도로를 비롯한 24개의 노선에 지역 내 간선도로가 새롭게 열렸고,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구발 하이패스 IC, 동인천 IC, 성남 장원 간 전용대로 등 광역 도로망은 물류의 흐름을 개선하고 지역 활동의 기동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국도와 시도, 농어촌도로 등 86개의 도로망을 부단히 확충하여 시민 모두가 편리한 교통체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한편 2030년대가 되면 우리는 수서에서 거제까지 뻗어가는 남북철도와 평택에서 강릉까지 이어지는 동서철도가 만나는 새로운 역사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천시가 철도교통의 중심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저는 오로지 이천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오랜 공직 생활의 경험을 내 고향 이천을 위해서 아낌없이 사용하고 싶다는 생각뿐입니다. 모두가 어려운 시기이지만 민생 경제를 위한 생활 밀착형 정책과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맞춤형 복지정책, 농촌과 도심이 함께 성장하는 균형 발전의 기반을 더욱 촘촘히 다지겠습니다. 또한 첨단 산업의 육성과 교통 인프라의 실질적 개선, 문화교육 도시로서의 도약을 위한 핵심 사업들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남은 1년 오직 이천의 미래를 위해서 이천시 전 공직자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천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서 격려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은 정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위해서 각 소관 업무에 대해 국소장님께서 1차 답변하시고 이후에 시장님께서 추가 답변, 보충 답변하시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소장님께서는 시간이 없게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국장님들 소개를 드리려면 또 오늘 질문에 답변하시도록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네. 예, 고맙습니다. 만약에 국장님들이 질문이 부족하다 싶으면 제가 보신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질문하시죠. 네, 손을 들어주시면 시장님께서 진행하시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서 하죠 뭐. 예, 말씀하십시오. 예, 어디 누구라고 말씀하십시오. 소속과 성함을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제 얘기해 주시면 우리 국장께서. 네, 잘하겠습니다. 골든타임즈 조명 기자입니다. 저는 생활 리소스 및 안전 인프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여성회관하고 통합문화관, 복합문화센터들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고요. 360대 그 CCTV를 교체한다는데 예산이 확보됐는지, 그리고 이제 범죄 예방 효과를 위해서 경찰 등 유관기관과 어떤 협력 체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두 가지 질문을 하셨네요. 그러니까 하나는 복합문화시설을 말씀하셨죠. 근데 지금 예습 카페에 들어서 복합문화시설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예, 그거는 이제
문화시설에 대해서 그 예술관 국가문화시설은요, 현재 6월 25일 날 실시설계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1층과 4층 규모로 되는데요. 구체적인 이제 배치나 이런 거는 그 향후에 검토해서 그 자세하게 또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실시설계가 6월 15일 날 완료됐습니다. 말씀하실 때요, 누구라고 설명을 하시고 하세요? 예, 문화기획국장 조혜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CCTV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CCTV는 제가 3,600개가 있어요. 근데 그게 방범 CCTV도 있고 뭐 생활 쓰레기를 가져가는 것도 있고 주차 단속하는 것도 있는데 그거를 전부 제가 통합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경찰에서도 여기 CCTV에 나와서 계세요. 그래서 모든 게 같이 우리가 통합적으로 이렇게 협의하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3,600개의 CCTV가 있는데 지금 이거를 AI를 접목한 게 지금 현재는 한 1,250개 정도 됩니다. 2027년까지 우리가 전체를 다 AI로 접목해서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다음 말씀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경기 TV조합뉴스 본부장 조혜영입니다. 우선 민선 8기 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00의 새로운 30년에 새로운 100년을 향한 비전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인천시가 경기도 치매 관리 사업 성과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히 AI 간편 치매 체크 사업이 높은 평가를 받으셨는데 이 사업의 도입 배경과 추진의 성과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네네. 보건소장님 한번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한혜연입니다. 인천시 치매 평가 최우수 기관 받은 거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노년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도 조기 치매 환자 발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앞으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는 데 중요한 사업이라고 저희가 중점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지금 또 경도 치매 인지 장애자들 조기 발견을 위해서 저희가 지금 각 경로당과 건강 두드리 몽버스나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조기 발견을 하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타무스 이상근이랍니다. 2010 민선 8기의 성과와 향후 계획 잘 들었습니다. 2010의 지속 발전을 위해 기업 유치, 특히 이재명 정부 기조에 맞는 AI 산업의 기업 유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AI 산업 유치가 이루어질 것 보이는 현재 타진주의거나 검토주의 기업 혹은 산업이 있다면 간략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상당히 어려운 질문을 하시는데요. 그 AI 산업은 저희가 지금 이제 질문에 맞는 답인지 모르겠는데요. AI는 저희가 여러 업무에 적용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게 너무 폭넓고 그러실 것 같아서 제가 답변하기가 좀 그런데 AI하고 뭐 하고 있죠? 상당히 발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산업 기업 유치 그리고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다면 첨단 미래도시 추진단을 진행됩니다. 우리 시의 기업 유치에 대해서는 현재 반도체 관련해서 소부장이나 2차 전지 등에 대해서 유치하고자 기존 6개 기업하고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이닉스와 연계된 소부장 산업을 먼저 우선 추진하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AI 산업에 대해서도 이천시에서는 장내 호흡이나 마장 쪽에 우리 산업단지를 유치를 해서
정부 정책에 맞춰서 기업이 올 수 있도록 기반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되셨습니까? 다음 이제 이쪽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네. 경기뉴스. 네, 경기뉴스. 네, 경기뉴스연의 유형수 기자입니다. 김경희 이천 시장님께서는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오셨습니다. 또한 시민들도 칭찬과 칭송이 자장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저는 고용률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경기노비에서 다양한 기업들을 유치하시고 또한 반도체 첨단부터 시작해서 경리형 과학고도 유치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살기 좋은 그 이천시가 되었는데요. 제가 굉장히 궁금한 거는 고용률 1위를 달성하시게 된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용률 저희는 이제 뭐 수년간의 1위를 달성한 바 있고요. 지금도 계속 고용률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기업 유치나 특히 이제 하이닉스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자회사 아니면 거기에 회사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고용률이 나온 거고요.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뭐 고용률 지금 뭐 박람회도 개최하고 그래서 뭐 2달에 한 번씩 계속 이제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영향이 가장 큰 거고요. 뭐 하이닉스가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첨단 미래 추진단에서 했지만 산업단지를 추진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고용률을 1위를 달성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고용률을 하면 전체적으로 취업 박람회를 여기 있는 기업들이 와서 지금 2달에 한 번씩 이 장소에서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 100명 이상씩 150명 정도 이렇게 채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업에 대해서 그 보조금 정책이나 이런 거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적극적인 정책을 많이 실시하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쪽 요요 까마귀 주시고. 예, 안녕하세요. 이런뉴스 김남동 기자입니다. 그 고가천 제3 수변 공원에게 전국 최고의 캠핑장을 조성하셨다고 하셨는데요. 현재 지목이 아직 답으로 나와 있고, 야영을 하게 돼서 야영장 등록은 되어 있는지, 또 거기가 수변공원 이제 인근이라고 하는데, 고기를 구워 먹는 그 취식이 어떻게 가능한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북한천 누가 네, 문화교육국장 조은입니다. 제가 저기 7월 1일에 발령을 받았는데요. 처음에 저희가 삼겹살 공원하고 일수도 공원에 이제 취사가 가능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수변공원은 뭐 야영 캠핑장, 4수변공원은 공원하고 있는데 그 등록 관계는 제가 아직 파악이 된 데서 지금 답변은 바로는 못 드리고요. 제가 파악한 대로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보충 설명을 해드리면요. 삼수변공원에서 개별적인 고기 구워 먹으면 안 됩니다. 이게 캠핑객들이 거기다가 예약을 하고 했을 경우에 그분들이 뭐 삼겹살이나 이런 거 구워 먹을 수가 있는데요. 다른 일반인들이 가서 구워 먹으면 안 됩니다. 네. 뒷줄로 넘어가겠습니다. 뒷줄로. 네. 요거는 마이크로 주세요. 이거 옆에 계시는 분. 네, 오늘 박정훈 기자입니다. 2010년 세계 도자기 엑스포 개최 이후에 관광객 수가 120만에서 210만 명으로 약 75% 정도 증가했는데요. 숙박시설 매출 증가율은 이에 비치지 못한 22%에 그칩니다. 2차 경제 효과 창출을 위한 방안을 좀 여쭈고 싶고, 또 전통시장 매출 증가율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중앙시장 상인의 월평균 매출이 2020년 1,200만 원 대비 2025년 1,650만 원으로 37.5%가 증가했다고 발표가 됐는데, 실제 상인들의 영세 상인들의 체감도가 28%에 그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차이를 해소할 방안에 대해서 고심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자기 축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관광객 증가가 됐는데 네. 75% 정도 증가가 됐는데 2차 경제 효과가 좀 적다 생각보다. 네네. 숙박시설 이용률이 22%밖에 안 되지 않는다. 네.
제가 전통시장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은 지금 뭐 매출이 증대되고 있고 지금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요. 저희 이제 시장께서도 10년사에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는 민생 경제를 최고 전용하겠다 말씀하신 거에 따라서 제가 특별 지시가 있으셔서 3월에는 부시장님 주제로 4월에는 시장 문제로 민생 경제 대책 보고를 했습니다. 거기에 저희 경제 전통시장의 업무 사건은 우선 이제 또 활성화하려면 지역 화폐를 또 활성화 다양한 문제, 그래서 그걸 좀 저희가 시장이 지시할 사항이 있어서 특별수비 지원금이나 여러 가지 방면에 대해서 다양하게 지금 정부는 6%인데 저희가 7% 100만 원하고 앞으로는 100만 원에 1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소상공인의 직접적인 수익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요새는 이제 배달에 대한 그 비용이 많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7월 1일부터 시장에 특별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3,000원을 해서 전액 지원하는 거로 예산 수반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상공인에 대한 것은 환경 개선도 해야 되기 때문에 소상공 환경 개선까지 또 300만 원 이상 90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분들한테도 금융지원이 있기 때문에 특별 특례보증이나 그리고 또 보증수수료나 아니면 2차 보증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또 하고 있고 그분들이 또 하나 되면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육이나 각종 지원, 컨설팅이나 그런 거 전반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옆에 계신 분 아까 또 손을 들으셨는데. 네, 수고하셨습니다. 세가지로 기본적입니다. 그 교통철도 좀 질문을 드리는데요. 2030년대 하면 이제 5년 후에 일인데 좀 막연하다 못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게 그 수서에서 거제까지 또 평택에서 강릉까지 이거 뭐 공사 중에 있는 건지 아니면 뭐 처음 하고 있는 건지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건지 좀 막연하고요. 그 다음에 시행 가능성도 좀 들었고요. 수서에서 거제까지, 평택에서 강릉까지 할 때 이 두 노선이나 이천의 역사가 만들어진다는 건지 좀 막연한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부장입니다. 지금 뭐 GTX D 노선에 대한 부분은 확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이제 평택에서 오는 노선은 지금 타당성 조사가 지금 들어가 있어가지고 아마 연말 중에 발표가 될 계획입니다. 그랬을 경우 이제 강릉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편이 되는 부분인 거고 지금 평택에서 오는 노선은 평택하고 안성, 용인 거쳐서 마장, 이천, 두발역으로다가 이어지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반도체하고 관련된 그 노선으로서 현재 타당성 조사가 연말 중에 발표가 되면은 그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무슨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수서에서 지금 거제도까지 수서에서 거제도까지 한 번에 쫙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부발에서 중부 내륙선이 지금 문경까지 가 있어요. 근데 문경에서 지금 거제도까지 갈 거죠, 그게. 그 다음에 우리가 수서에서 지금 부발을 거쳐서 강릉으로 지금 확정이 됐어요. 중앙선 가는 게 확정이 됐어요. 확정이 돼서 지금 공사 이제 시작 중에 있고요. 30년 목표로. 그 다음에 평택에서 그 부발을 거쳐서 강릉까지 가는 이 평택 부발선이 지금 국도 철도계획 제4차 계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완성이 되면 그 수서에서 부발을 거쳐서 거제까지 갈 수 있다. 그런 얘기고 평택에서 지금 그 이천의 마장을 거쳐서 평택에서 안성을 거쳐서 용인을 거쳐서 또 우리 이천의 마장이나 이천이나 부발로 거쳐서 강릉까지 가면은 동서축이 완성이 된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지금 이제 우리가 경광선 있잖아요. 경광선도 그 거제도에서 우리가 갈아타면은 지금은 판교까지 가지만 그게 월곡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천을 다 경유를 해요. 이천을. 그래서 이천이 철도 도시가 된다.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추가 질문 하나 부탁드립니다. 지금 답변하신 국장님은 12월쯤에 발표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발표하지 않은 걸 지방정부가 이렇게 미리 발표하게 된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평택하고 부발선은 지금 이 4차 철도 계획에 들어있는 거고요. 계획에. 그리고 이 수서에서 강원까지 가는 건 이미 발표가 됐어요. 이거는 확정됐습니다. 선명하신 국장님 12월 중에 발표할 계획이라는 건 무슨 말씀이세요? 자, 예, 일단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다른 질문 받으시죠? 예, 이쪽으로 죄송합니다. 이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손을 들고 계셔갖고, 예. 말씀하세요. 이호수주 정기제기자입니다. 우선 시장님 3년 축하드리고요. 나머지 1년 영광이 있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국내 외적으로 이상기후, 에리뇨 현상 때문에 환경청이나 기상청에서 올 여름이 전염병이 창출한다고 이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를 위해서 보건정책 아니면 방역정책 역설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한미연입니다. 지금 기후변화나 그런 걸로 인해서 지금 사실 코로나19 때 3년 이상 전 국민들이 너무 힘든 시기를 거쳤습니다. 지금 그 보건소에서도 지금 감염병 질병관리과가 계속 유지되고 있고요. 저희가 그 대응 체계를 위해서 직원 역량 강화하고 있고 역학조사관을 지금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저희 보건소만의 시스템적인 역할뿐만이 아니라 시민들 의식도 그리고 같이 참여해 주시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14개 읍면동에 교육을 다니고 저희 시민들의 의식을 같이 동참해 줘야 되고 그런 부분들도 있고 예방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하고 있고요. 지금 그 정부에서도 그 질병, 감염병 대응 체계에는 4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정부 시책에 맞춰서 저희가 같이 대응하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 전 철봉청 쪽으로 있잖아요. 네. 그 방역이 네. 그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좀 방역이 자주 좀 그러신가요? 했으면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방역 대책이 좀 세밀하게 좀 해주시면 어떤가 해서 뭐 일주일에 한 번 하든지 뭐 일주일에 두 번 하든지 구체적인 방안은 있으십니까? 이천시 같은 경우는 지금 6개 권역으로 나눠가지고요. 지금 6개 권역으로 하고 있고 또 드럼 방역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모기, 그 성충에 대한 방역뿐만이 아니라 드론으로는 유충 때부터 조기 발견해가지고 지금 저희 방역 체계 하고 있고요. 지금 설봉 주변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매일 그 모기 발생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발생 지역을 저희가 좀 더 면밀히 살펴서 설봉 지역 좀 방역 소독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걱정 안 끼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역 철저히. 내일 7번째 줄이요, 7번째. 수도권에서 김춘식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먼저 3주년 축하드리고요. 그 실국장님들께서 소관 실무국장님께서 참석을 해서 답변을 해주니까 좀 좋습니다. 이천시가 지금 인구가 30만이 좀 안 됩니다. 22만 3천여 명, 한 23만이 좀 안 됐는데 자급도시로서의 획기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데서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이제 그 의료시설 있잖아요. 종합병원이나 의료시설이 좀 태부적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종합병원 추진 등 그런 의료시설에 대한 그 추진 방안이 있는지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딱 이상입니다. 네,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하나씩만 해주세요. 네. 손 너무 많이 드셔갖고. 네. 자, 저기 종합병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자꾸 여기 이천시에 종합병원이 계시는데 실질적인 종합병원이 있잖아요. 여기 이천의료원, 이천병원이 있는데 이천의료원, 이천병원이 우리가 지금은 물리적으로 뭐 무슨 서울대병원이나 무슨 대병원이나 이게 종합병원이 아닙니다. 여기 지금 여기는 그 300 병상 그리고 호스피스 병동이 있습니다. 실질적인 종합병원입니다. 그런데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여기서 이 성남에 있는 분당 서울대병원하고 연계가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아주대병원하고 연계가 돼 있어요. 국립의료원하고 연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발생이 되면 2,000의료원에서 해결이 안 되는 거는 바로 그 성남의 서울대병원으로 갑니다. 119 실크할 때 그분의 엑스레이가 다 실려가요. 가서 바로 이렇게 진단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업이 이루어져 있고, 또 우리가 닥터헬기를 이용해서 아주대병원도 바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상 이렇게 다 연계를 해놨어요. 그래서 다른 서울대병원보다도 2,000의료원이 진짜 우수합니다. 가시면 바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또 바로 연결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게 2,000병원을 많이 활용하시면은 이게 종합병원입니다. 지금은 다 시스템적으로 연결돼서 이렇게 하지 반드시 이렇게 뭐 물리적으로 뭐 무슨 종합병원이 있다고 한번 가보세요. 응급실에서 하루 묵어야 되죠. 접수해놓고 하면 또 접수료는 왜 이렇게 비싸? 예? 여기가 진짜 최고입니다. 자, 이쪽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예, 저희 예정된 시간이 거의 다 됐어요. 한두 분 받고 마무리 말씀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경기 대리 박익신 기자입니다. 네네. 김경희 시장님 취임하고 나서 과연 소통의 달인답게 시민들이 상당히 소통을 잘하고 공감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네, 시장을 잘 만드는 것도 시민의 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또 한 가지 딱 지적하겠습니다. 지난해 11월 달에 경기도에는 엄청난 북설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수원 화성뿐만 아니고 그저께 남한산성도 가보니까 소나무 피해가 많은데, 사실 이천은 도자기의 곳입니다. 전통 강화로 정말 전통은 도자기에 대해서 개선 발전되도록 하려고 합니다. 소나무 값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땔감은 유일하게 쓰는 게 소나무인데, 이 소나무를 각 지방자치단체하고 좀 협업을 통해 가지고 도공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거를 잘 수고해서 지금 거의 대부분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파악해가지고 그래서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거리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습설로다가 소나무가 가지가 많이 이렇게 부러졌어요. 근데 우리 설봉 산만 하더라도 설봉산에 소나무가 많이 부러졌는데 그 소나무 치우는데 8억이 들어갔습니다. 8억. 이게 지금 우리가 소나무가 거기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소나무가 이번에 제일 많이 부러졌어요. 그래서 그거를 차차 우리가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계시면은 정리가 다 될 겁니다. 예. 예, 마지막으로 한 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네, 웨이스 통신 원충원 기자입니다. 경기 남부권에 위치한 이천시는 산남과 농촌, 주거지역이 혼재한 도시입니다. 환경 문제도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해 질의합니다. 최근 시민들 사이에서 악취와 미세먼지 그리고 피부 폐기물 처리에 대한 불만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러한 민원에 대해 어떤 구체적 대책을 마련하고 계시며, 그리고 간헐의 산란과 축산시설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에 대한 실태조사는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환경수장국장 신조합니다. 저희가 이제 그 환경에 대해서는 관심이 상당히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고 저희 쓰레기 수거라든가 이런 걸 기동 단속반도 있고 폐기물 처리 업체가 6개가 운영되고 있어요. 그 운영되는 업체에서 정기적으로 수거를 하고 있고 인원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치울 수 있도록 체계도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뭐 쓰레기 투기되는 것도 뭐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기동 단속반이 있기 때문에 가서 단속도 하고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네, 저 뒤에서 다 질문을 못 받았어요. 혹시 저 뒤 이쪽에 혼선에 손 드신 분, 그분 한 분 하고 이쪽에서 한 분만 받겠습니다.
네, 경희대 양인혁 기자입니다. 네, 지난 2일 폭염 속에서 진취하는 80대 노인 사망 사건 아시죠? 네, 5년 질환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네, 그 연일 무더위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여주시에 5년 질환 예방을 위한 이천시에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네, 아무로 고온가스판 기본으로 장마와 태풍이 수시로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천시에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장 이지아입니다. 예, 지난 폭염으로 해서 사망 사고가 한 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듣기로는 아마 산에 오르셨다가 실족사 되셔가지고 어떻게 확인이 되시는 바람에 그렇게 좀 결과가 좀 사망까지 이르렀던 부분이고요. 이천시에는 지금 저희가 작년 5월부터 폭염 종합 대책을 수립하다면서 지금 현재 4개 팀, 6개 부서가 TF팀으로 구성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매일 모니터링을 하고, 그 다음에, 노약자들 방문하고, 그리고 계속 저희들도, 지속적으로다가 문자 메시지부터 해가지고서, 쉼터에 방문해가지고서 활동을 계속 펼치고 있는 부분인 거고요. 다행히 지금 현재 폭염은 계속되고 있지만은 피해 환자는 더 이상 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지속적으로다가 계속 모니터링하고 직원들 다 같이 해가지고서 이 폭염을 잘 넘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쪽에서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저 뒤쪽에 혹시 있습니까? 네, 없으면 마무리. 네,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공부하셔도 너무 시간이 많이 흘러서. 반도체 시대일로 김영일입니다. 반도체 소부장 기업 유치를 협약을 하셨다고 하면서 제2반월 일반 산업단지 현황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보니까 경기주택도시공사하고 2021년 1월부터 내년 10월에 완공인데 여기는 보니까 승인을 고시하셨다고 했고 내년도 10월이면 완공인데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면 거기에 들어오겠다는 소재, 부품, 장비 기업이 특화되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지금 이제 우리가 대월 이 산업단지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 10월에 이제 거기 완성이 됩니다. 근데 올해 1월에 이 산업단지가 직접 해서 전에는 6만 8만 메가만 됐었는데 그걸 연료 제한이 풀리면서 30만까지니까 5개, 6만 개가 5개를 직접 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게 산업단지 규정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6만만 받아놓은데 우리가 거기에는 지금 우리가 용인하고 그동안에 용인은 국가산단도 있고 반도체 클러스터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는 사실상 거의 장소적으로는 거의 포화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용인 시장님하고 저하고 협의를 4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협의를 해서 인재 양성도 같이 하자. 반도체는 인재가 필요하고 인재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인재 양성도 같이 하자. 그 다음에 주요 시설 간에 연계되는 도로망이라든지 교통망 이런 것도 같이 함께 하자. 그리고 난 다음에 소부장으로 일하는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을 용인에서는 거의 수용할 수가 없으니 이천 쪽으로 지금은 이제 특화단지는 안성으로 돼 있어요. 소부장 특화단지가. 그런데 이천으로 보내줄 테니까 이천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어떤 기업이 어떻게 오겠다 아직은 결정이 된 건 아니고요. 하이닉스가 여기에 최고의 마더팹인 하이닉스가 여기 있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는 하이닉스 협력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3단이 조성이 안 돼서 못 들어오는 거지 3단만 조성을 해놓으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GH하고 아까는 GH하고도 협의도 했지만은 고기를 채우기 위한 지금 3단 추가로 더 해달라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자, 예, 이것으로 자, 우리 국장님들 인사하시고요. 예.
이제 잘 이용해주고요. 시장이 많아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